자, 질문이 많이 나온 문제예요. 2020년 수능 30번 가형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평가를 받는데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영상은 두 가지 영상하고 같이 봐야 돼요. 총 세 가지를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괄호에 음함수 느낌의 미적분 이렇게 적어준 문제들에 대해서 두 문제 정도를 더 학습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많은 설명들이 있었고 많은 해설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변수와 상수에 대한 이 언급이 조금은 정교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주기 바라요. 일단은 자, 적어도 미적분 단원에서 너희들이 변수와 상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의 개념의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변수는 변하는 숫자는 다 변수입니다. 수학에서든 다른 과목에서든 다 똑같아요. 상수는 불변하는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때 우리가 수학을 다룰 때 상수를 변수처럼 취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명백하게 정해드릴게요. 다만 변수를 상수처럼 취급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딱 3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번 뭐냐면 자, 그래프를 그린다 라는 액션을 취한 상황에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래프를 그려라는 게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변수를 상수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적분 파트를 다루다 보면 인티그랄 1에서 x까지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자, 이러한 느낌들을 다룰 때예요. 자, 어떻게 배웠습니까? 보통 이렇게 배워요. x를 상수처럼 취급해서 일단 상수인 문자는 앞으로 발라내고 그 다음에 변수는 이렇게 적분 기호 안으로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배웁니다. 자, 이걸 할 마음은 없고 이 부분에서 x는 분명 변수지만 상수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냥 선생님이 그 외라고 쓸 거예요. 자, 이거 3개입니다. 이 그 외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게 간지럽다 하면은 제 유튜브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경우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수학에서 제일 어렵다는 미적분 과목에서 변수를 상수처럼 취급한다는 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를 풀어갈 때에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를 그릴 때 변수를 상수처럼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적분 구간에서 지금 적분을 하라고 하는 변수 외의 문자를 상수처럼 취급한다. 자, 이 두 가지 원칙 속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30번 문제 풀면서 가려웠던 게 두 가지 정도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려웠을 거냐면 이런 부분이 가려웠어. 뭐냐면 갑자기 쌤들이 치환을 해. 제가 이번 2024년도 수능 28번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죠. 치환하기가 일단 힘듭니다. 치환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치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치환을 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풀이들은 그 치환한 문자마저도 다시 우변이나 좌변 이항을 통해서 아까 만들었던 그 문자에 다시 그 치환된 문자를 넣는데요. 지금 제 영상 찾아왔을 때는 왜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거 그렇게 풀 수 있겠어요? 저도 못 풉니다. 그렇게. 저 수능 만점인데 못 풀어요. 불가능하다.
사실 현실에서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 충분하지 않은 게임이니까. 맞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dA dt A의 변화율이긴 변화율인데 T를 반영한 변화율이라는 뜻인 dA dt에 대한 해석. 예를 들면 ds dt. 무슨 뜻? S의 변화율이긴 변화율인데 따라해봐도 좋아요. S의 변화율이긴 변화율인데 T를 반영한 S의 변화율. 그러니까 S랑 T랑 A랑 지들끼리는 다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일 때 이러한 모습들이 탄생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A의 변화율이긴 변화율인데 T를 반영한 변화율. S의 변화율이긴 변화율인데 T를 반영한 변화율. 이 기호 자체가 음함수나 매개에서 너희들이 굉장히 낯선데 그 낯선 걸 이용을 할 때에 변수와 상수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거야. 맞아요? 선생님 말 다 맞네요. 시원시원합니다. 맞아요. 이걸 알고 대응을 해야 돼. 미적분 과목에서 이거 두 개 외에 변수를 상수처럼 취급해라 라고 하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봐라. 만약에 내가 y는 ex-t라는 1차 함수를 그리고요. 얘의 미분계수를 찾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 잘 들어봐 선생님 얘기. 너희들 중에 바로 이렇게 할 겁니다. y'은 2 끝. t는 양수입니다 라고 한 거야. t 상수야 변수야? 상수야 변수야? 변수입니다. t가 1도 될 수 있지만 1억도 될 수 있잖아. 가변적인 거라고. 그런데 이 장면을 너희들이 만약에 이 장면을 알고 싶어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는 거야. 자, 얘를 나타내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요. 저는 선생님 저는 조금 더 높이 이렇게 해요. 선생님 저는 더 높이 이렇게 해요. 선생님 저는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해요. t가 양수긴 양수니까. 이렇게 각자 나타내는 게 달라. 여기가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다 적혀있는 좌표 평면에서 너도 다르고 나도 달라. 그런데 너는 이렇게 구사를 했어. 너는 이렇게 구사를 했어. 너는 이렇게 구사를 했어. 너는 이렇게 구사를 했어. 이 말인 즉슨 내가 t를 지금 당장 t가 여기일 거라고, t가 여기일 거라고, t가 여기일 거라고, t가 여기일 거라고 정했습니다. 아, 소름 돋아요. 맞아? 그렇죠. 내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순간 이 t 값을 정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누구도 e 빼기 dt dx라고 적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이따위를 하면 안 돼. 왜? 내가 t를 정하고 그래프에 나타낸 이상 나는 t값을 내가 임으로 정한 거라고. 나는 얘를 상수로 바라봤다고. 이 액션을 얘기하는 거야. 박수. 이 액션입니다. 이 액션에서 t는 내가 그렸다고? 정했다고. 그렸다는 말은 정했다는 말이야. 그 상황 안에서는 뭐가? 그렇지. 상수가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 당연히 상수 취급을 하게 된다고. 됐냐? 이따 이런 메커니즘으로 풀 거고. 두 번째, 적분을 할 때에는 내가 t에 대해서만 적분하라고 했다고. 여기 dt 보여? 여기 dt 보여? t에 대해서만 적분하라고 했다고. 적분 자체를 t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변할 수 있는 x가 있다고. 걔 변수라고 지금. 그러나 t에 대해서만 적분하라고 했다고. 아,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x지만 x는 건들면 되겠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순간만큼은 x를 상수로 취급하네. 오케이.
이거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갑니다. 이 똑같은 언어와 이 똑같은 규칙과 이 똑같은 말투로 이 문제도 풀어놓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괄호 열고 음함수 느낌의 미적분이라고 괄호 닫고 한 문제 두 문제를 덧푸시라고.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는 거. 변수와 상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음함수 느낌의 미분에 대한 너희들의 도전, 이거 두 개가 내가 볼 땐 2025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쵸? 2020년엔 이가 최고 난도 문제로 나온 거고 2023년 9월 문제인 각인데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 특강 문제야. 그거 3개를 풀어놓겠다는 얘기야. 정말 잘 공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출발합니다. 잘 봐라. 문제 단순해. 단순한 게 더 어려워. 잘 봐봐. 내가 이 그래프를 뭐에? 그렇지. 좌표에 나타낼 거야. 사람 취향에 따라서 나타낼 거야. 맞지? 선생님, 저는 오늘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요. 얘를. 그렇지. 뭐 t값을 많이 줬다고 해야 되나? 그 t의 세제곱만큼이 반영이 되고, 오른쪽으로도 좀 더 가고, 저는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t가 양수기만 하면 되잖아. 양의 실수 t니까. t의 조율값에 따라서 네 멋대로 그려질 거야. 이 멋대로 그려질 거야. 이 멋이라는 말이 상수 취급이라는 말이야. 좌표 평면에 나타냈다. 나 이 순간만큼은 상수 취급했다. 맞냐?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선생님 이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t도 변하고요. 여기 a도 변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 x, y는 원래 변하는 놈들이고요. 맞지? 어휴. 근데 잘 봐라. 방금 내가 y는 t세제곱에 ln x-t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리면서 나는 이미 t를 상수 취급했다고. 왜? 좌표 평면에 그리기 액션을 취했으니까. 내가 t를 정한 거라고. 맞아? 맞아. 언제만큼은 이 순간만큼. 그랬더니 t의 값에 따라서 내가 t를 이렇게 정하면 이렇게 정하면 이렇게 정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이 t의 값에 따라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의무를 띤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냐? A는 뭐야? 변할 수 있어. 변수야. 그때 내가 그 A 값을 잘 조정하면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내가 A 값을 잘 조정하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지수함수니까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한 점에 만날 수도 있어. 네 멋대로 만들 수 있어. 네 멋대로라는 말이 뭐? 그렇지. 상수 취급. 선생님. 자, 그러면 선생님 느낌 와요. 그렇지. 나잖아. 이침이.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얘를요. 뭐야? 그렇지. ln t세제곱에 ln x-t y는 이렇게라고 적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문제 잘 풀고 싶어서 이렇게 예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얘를요. y는 2의 x-a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용기를 얻고요. 좌표 표면에 그렸고요. 그린 이상 a와 t를 지금 당장은 상수처럼 취급하겠습니다. 라고 보니 그렇지. 접점은 항상 뭘로 세팅? S로 세팅 보통. 맞죠? 왜? 근데 왜 S로 세팅? 평가원 답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 항상 S로 나와. 접점이. T를 못 쓰게 된 상황에서 S란 얘기야. 원래는 T 탄젠셜 포인트를 써.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공통 접선이 그렇지. 얘를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렇지. 이때 이건 거의 루틴이야. 식 몇 개 나와? 그렇지. 2개 나와. 어떤 식 나와? 그렇지. S점에서 같다. 시작 2에
E의 S-A는 T의 세제곱에 ln의 S-T C가 하나 나오고요. 점이 같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렇지. 그들에게서 미분계수가 같다. 맞죠. 그들에게서 미분계수가 같다야. 자, 여기서 갑니다. 그렇지.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얘도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자, 얘 미분하자. 2에 x-a라고 써. 맞아? 얘 미분하면 y'은 이렇게. 여기다 왜 얘 다시 합성함수의 미분처럼 속미분한 거 여기다 왜 뭐 예를 들면 1 마이너스 dA dt 이런 거 안 해? 그렇지. 뭐 됐으니까? 내가 그래프 그려서 대응하지. 그렇지. 상수된 거라고. 그런 짓 안 해. 이게 끝이야. 그러면 선생님 얘도요? 그렇지. y'은 t가 변수지만 그렸으니까 네 멋대로 그렸으니까 상수가 됐으니까 시작 t의 세제곱에 그렇지. x-t 끝. 미분했네.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써? 미분한 것끼리 그 점에서 같다. 시작 2에 s-a라고 써주고요. 이거는 t의 세제곱에 그렇지. s-t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식 몇 개 얻었어? 2개 얻었습니다. 맞냐? 맞아요. 선생님 되는데요.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은 아까 설명을 통해 알고 있어. 뭐가? t값이 변하면 이 그래프가 변하고 그때 이 그래프의 맞춤형 한 점에서 만나게끔 하려는 그 A값이 변하고 그 A값이 변하면서 그 A값이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서 그렇지. 만나는 점 S도 여긴지 변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지. 뭐가? 그렇지. T도 A도 S도 각각의 뭐를 갖는 그렇지. 연관관계를 갖는 무슨 수라고? 변수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다만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린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는 왜 상수처럼 본다고? 그렇지. 네 멋대로 그렸으니까. 이렇게 배웁니다. 선생님 오케이. 자 그럼 풀어보자. 얘네 두 개를 그렇지. 아무나 30번 가겠냐? 공부 좀 한 애들이 가겠지? 보니까 선생님 얘네가 똑같아요. 시간 하나 적어보자. 선생님 이거는 건 약간 루틴. 그렇지. ln의 s-t가 s-t분의 t세제곱하고 같다. 그런데 얘들아 문제 읽어봐.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a는 ft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얘 미분어라고 해. 바로 이 느낌이야.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 괄호 열고 음함수 느낌의 미분법이 나온 그 문제 3개를 같이 다 도전해봐. 그거 3개 다 풀고 나면 대박나. 잘 들어. 선생님 얘 미분어라고 하면 천상 이렇게 되겠죠. 맞아. 여기서 이 느낌이 나오는 거야. 치환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도 미분 그래 해야지. 어떻게 해요? dA dt. 선생님 설명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의미 한 번만 파악해 주세요. 맞아. 자 봐라. ft라는 t라는 주어 t로 표현된 함수라는 뜻이야 얘가. 그런데 t로 표현되기는 커녕 a로 표현되어 있어. 그런데 나는 이 ft의 변화율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t에 관해서 미분해야 돼. 그런데 좌변을 아무리 눈 뜨고 눈을 부라리고 봐도 t에 관한 식이 없어서 t의 변화율을 못 찾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나 a의 변화율을 찾을게. 따라해봐. 나 a의 변화율을 찾을게. 괄호 열고 t의 변화율에 따른 이렇게 씁니다. 이 얘기입니다. dA dt라고 읽죠. 자, dt분의 da라고 읽지 않지, 그지? dA dt라고 읽어. 시작. da를 할게. dt를 반영해서 따라해볼게요. a의 변화율을 찾을게. t의 변화율에 따른. 그러면 너를 수행한 거랑 똑같지 않아? 왜? 니네끼리 관련 있은 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A의 변화율을 찾을게. 괄호 열고 T의 변화율에 따른. 그러면 T의 변화율을 나타낸 거랑 똑같잖아. 왜? 니네끼리 관련돼 있은 게 바로 이 느낌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문제가 갑자기 dA, dt 찾기만 하면 F'T 구한 거나요? 오케이. 선생님, 식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두 개 또는 세 개, 두 개를 조합한 세 개가 떴는데 얘를 이용해서 dA, dt를 찾는 건가요?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밑에 식에는 아무리 봐도 A가 없네요. 그렇지. A를 발생시키려면 이 식이나 이 식을 미분 까야 되네요. 그렇지. 이 식 미분 깎게요. 됐습니까? 갑니다. 자, 제 미분하면 앞에 거는 2에 S-A인데 그렇지. 우리 뭐야? S, T도 A도 S도 다 변수였다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렇지. 합성함수 미분처럼 얘 미분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맞아. S는 선생님 어떻게 미분돼? 나 지금 뭐에 관해서 미분하는데? 그렇지. T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야. 맞아. F'T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T에 관해서 미분? 선생님 그러면 S는 ds, dt? 그렇지. A는요? 그렇지. dA, dt. 나 원래 T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어. 근데 T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S 미분할래? 괄호 열고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인변화율. 나 T 대신 A 미분할래? 그런데 뭐를 반영한? 그렇지. T를 반영한. 이 느낌. 여기는요? 그렇지. 시작. T가 지금 변수야. 시작. 그렇지. 이제는 뭔 미분? 곧 미분 댕겨. 시작.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맞습니까? T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처럼 안 해도 돼.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한 번 더 속미분 해줘야 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렇지. ds, dt. 얘는 빼기 1. 옳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환해서 뭐 던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또 올릴 그 두 문제는 사실은 변수가 2개야. 근데 여기는 지금 변수가 3개야. 식을 이렇게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뭐야? 그렇지. 이유야. 식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게 그 근본적인 이유야. 그러면 이 식들 속에서 얘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무리 봐도 속어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A를 T에 관한 문자로만 여기다 쓱 쓸 수 있었으면 F'T 구하는 게 쉽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려워서 우리가 음함수 느낌의 미분을 생각한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식이 복잡해요. 이 식을 풀어나가는 힌트는 그렇지. 여기서밖에 없는 거지. 반영합니다. 선생님 얘가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렇지. 얘가 얘잖아. 그렇지. S-T분의 T 3승으로 매겨주고요. 괄호 열고 ds, dt. 빼기 dA, dt. 됐죠? 그 다음 는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는 선생님 이게 선생님 여기서 이 T3승을 이렇게 제외한다고 치면 ln S-T는요 S-T분의 1이니까 선생님 잠깐만 여기를요 3t 제곱을 위에 올린 상황에서 S-T 선생님 괜찮나요? 더하기 여기 위에 뭐 있어? t세제곱 여기 S-T 여기 있다 에다가 ds, dt 마이너스 1 선생님 이 패턴 그렇지. 식의 덩어리들을 이용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어려워. 그런데 얘들아 느낌 오잖아. 치환해서 다른 문자로 다시 넣어서 그거보다 지금 훨씬 쉬운 거 알죠? 그죠? 그럼 좋아요를 누르세요. 자 양변 S-T 날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식들을 주고
안에서 대응하는 느낌은 얘들아 사실은 수원이든 수투든 평가원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에게 식이 주어졌는데 복잡한 식이 줬을 때는 그 식의 구조 자체를 100회다 쓰는 느낌이 오늘 첫 번째 나온 느낌은 아니니까 그 발상도 챙겨줘. 됐냐? 그리고는 t제곱으로 나눠. 그리고 전개 한번 해볼까? t에 ds dt 빼기 t에 dA dt는 여기는 3만 남나? 3. 그치? 여기는 더하기 t에 ds dt 빼기 t 이렇게 났네. 지금 우리의 타겟팅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 그런데 어머 땡큐 얘 또 지워져. 양변 마이너스 t로 나눠. 어머 dA dt가요 마이너스 3 여기 t로 나눠주고요 여기 플러스 1 되네요. 그렇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 dA dt가 나온 거야. dA dt가 뭔데? 애초에 ft가 a라고 했기 때문에 dA dt는 뭔데? 그렇지 f't야. 뭐느래? t자리에 뭐느래? t자리에 뭐느래? t에 관한 식만 선생님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렇지 행복해. I'm happy. t자리에 뭐느래? 3분의 1래. 3분의 1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9. 합치면 마이너스 8. 절대값 씌우면 8. 8을 제곱하니까 답 64 끝. 자, 선생님이 이 밑에 필기가 조금 안 보이나요? 조금 더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이 과정, 여기 계산하는 과정은 얘들아 t제곱으로 나눠주고 있는 문자 소거하고 결국 dA dt 나타내는 과정이었어. 자, 얘들아. 자, 이 공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 두 개를 올려줬는데요. 두 문제가 핵심에 그 두 문제에 추가적으로 두 문제를 넣을 건데 이 세 문제의 핵심은 뭐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수 상수 체계에서의 개념 일단락을 정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지. 아무리 봐도 괄호 안에 문자로 표현된 식이 없을 때 음함수의 미분법 느낌의 발상입니다. 저는 2025에 합성함수 미분법 또는 어려워진 음함수의 미분법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됐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써진 영상을 꼭 좀 같이 시청했으면 좋겠다. 자, 화이팅!